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슈 하나 잡아서 또 물고 뜯고 씹어서 여러분에게 종목으로까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 또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 결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보통 액면 분할하면 이 거래 활성화 방침 요인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부터 한번 알고 가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액면 분할 말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액면이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상법에 의해서 5,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원짜리까지 다양한 액면이 있는데요. 네. 그 발행된 액면을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두 개로 딱 나누면 액면권이 5,000원짜리가 2,500원짜리 되니까 한 주를 갖고 계시는 분은 딱 두 주로 딱 네. 나눠서 되는 것이고요. 한 주를 또 10주로 어저께같이 아모레퍼시픽은 10개로 나눈다 그랬거든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5,000원짜리 500원이니까 지금 계좌에 아모레퍼시픽 한 주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주가 5월 8일부로 10주로 확 바뀌는 거죠. 그걸 바로 쉽게 얘기해서 액면 분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전혀 변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값어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액면만 바뀌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하나 헷갈리는 게 주식 분할이란 말도 있어요. 네네. 그 액면 분할이랑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주식 네. 분할은 약간 뭐랄까요? 좀 상해 개념이라 할까요? 주식 분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분할하는 것도 주식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업부를 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IPO는 알리바바였거든요. 저는 올해 단연코 아마 그 페이팔이라고 보고 있어요. 페이팔 네. 아시죠? 알죠. 결제할 때 핀테크의 뭐 가장 최고의 주식 기업인데요. 페이팔은 지금 독립된 그 회사가 아니라 이베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이베이에 소속되는 사업부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칼 아이칸이 요구해서 자꾸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금년 하반기에 분리되면서 상장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주식 분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은 또 액면 가격이 없습니다. 액면 가라는 게 아시면 계시죠. 액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맘대로 쪼갭니다. 네. 한 주면 그냥 두 개로 나누고 두 주면 네 주로 훅 나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우지수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다우지수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지만 다우지수에 구성된 30개 종목의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다우지수 워낙 유명한 종목 많으니까 엄청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150불, 200불 정도, 뭐 300, 그 정도 가야지 격이 맞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우지수 30 종목의 평균 가격은 $100 정도 안팎이에요. 10만 원 정도 내외예요. 제일 비싼 거 한 3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요. 네. 제일 싼 건 뭐 20몇 불짜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100불 정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심리가 액면을 쪼개버려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주식을 쪼개버려.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코카콜라가 여태까지 한 10번 정도 이상 했고요. 많이 했네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9번 했고요. 애플도 했고요.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5번, 6번 했으니까요. 그냥 확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애플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또 SK텔레콤도 그렇고 보통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 네네.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아모레퍼시픽도 그걸 기대하는 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액면 분할을 결정한 이유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 저 뭐 생각하는 거 있지만 보다 정확한 건 어저께 이제 공시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저께 딱 회사 측에서 입장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유통 주식수 확대에 따라 유동성이 개선되고 거래 활성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된다는데 네. 이 주주가치 제고도 이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만 갖고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왜 했느냐? 이건 회사 측 입장이 되겠고요. 저는 그 뒷면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게 정책적인 어떤 방침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K탑 3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K탑이요. 탑이요, 탑. K팝은 빅뱅의 탑 같은 탑. 아니요. 이거 생소한데요. K-팝은 아시겠지만 K-탑은 모르시는 네. 30은 모르시는 분 같은데요. 작년 10월, 11월로 기억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국의 같은 다우지수 같은 다우지수 30 같은 K-탑 30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랑요 코스닥을 아우러서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정된 지수를 올해 상반기에 선보인다는 하는 건데요. 여기 흥미로운 것이 편입 네. 대상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시가총액만이 아니라 매출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겠고요. 좀 까다롭네요. 네, 주가도 적정하게 나와야 되고요. 거래량도 나와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주식이 삼성전자가 상한가 들어가면 지수는 확 올라가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30종목의 평균으로 나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의 주가가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충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안으로 보면 한 50만 원 이하로 만들게끔 유도를 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그 거래소 쪽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50만 원 이하로 되면 300만 원, 뭐 200만 원짜리가 30만 원 이하로 되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짜리 주식 쉽지 않죠. 네, 선뜻 네. 손 나가기에는 그 절대 가격 네. 은근히 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의 어떤 가격을 좀 안정되게 좀 싸게 좀 만들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평균을 했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앞에는 그렇다는 이유가 있지만 네. 아모레퍼시픽도 초우량 주식 30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들어가면 좋겠어요? 당연히 들어가면 좋겠죠. 그 타이틀이잖아요. 네, 그 서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 세계 200대 부자회원에 뽑혔다고 뉴스에 봤는데 그것도 중요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는 30개 종목에 안 들어가면 약간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온 이 타이밍에서 매수해도 좋다 아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액면을 이제 분할하는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의 변화에는 전혀 없어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개인 투자자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는 샀지만 지금 비싸서 못 사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 말 있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신구 씨가 선생님께서 이제 광고할 때 보면 모 광고에서 너희들이 게맛살을 알아. 이거 딱 그거거든요. 게맛을 먹으면 살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너무 그러니까, 비싸지 않게 가격을 낮추겠다. 액면 분할 뭔지 모르시면 너희들이 게맛살 알아. 이것만 딱 우리 시청자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탑 30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 외국인들 상대 선물 옵션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재인식 같다.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이것만 갖고도 장기적인 호재인식하는 것이 맞다. 맞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대표적인 어떤 행동한 투자가는 칼 아이컨이거든요. 네. 칼 아이컨이 줄기차게 애플의 그 액면 분할 요구한 거, 주식 분할 요구한 거는 바로 그런 이유 있겠고요. 그건 어찌됐건 성공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 그 다음에 또 2배 오른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좋아요. 그럼 이 K탑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 30종목 내에 들어간다는 굉장한 또 타이틀이 하나 될 거고 앞으로도 뭔가 파생된 상품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아모레퍼시픽 말고요. 롯데칠성이나 태광산업이나 또 뭐 영풍이나 삼성전자도 네이버나 이 고가주인데 거래량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들 종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액면 분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신문이나 언론에서 얘기한 거랑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딱 오늘 보니까 액면 뭐 100만 원, 50만 원 이상 그 리스트 쫙 뽑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뽑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 칠성, 영풍, 태광산업, 아모레지 이거 다 발표한 거고요. KCC, 네이버 해갖고 50만 원 이상 쫙 순서로 쫙 세우는 거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K탑 30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요건에 보면 매출도 들어갑니다, 거기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들어가요. 네. 일부는 시가총액에 30개 밖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시가 매출이 작고 그러면 좀 약간 썰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유동성차로 산다 하는 건 자유지만 K탑 30이라는 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절대적으로 될 수는 없다. 호재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럼 이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요. 네. 한번 그 안에서 그래도 동참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번 골라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중에서 굳이 따지냐 그러면 뭐 삼성전자, 우선주 똑같은데요. 네. 조금 더 싸니까 뭔가 좀 정이 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좋아 보이겠고요. 쭉 밑에서는 여기 보면 KCC 있죠? 네. KCC가 전 마음에 들어요. 왜요? KCC는 한 7, 80만 원 가다가 연말에 오히려 쭉 빠졌거든요. 저는 이제 K탑 30의 최고의 수혜주가 이거 KCC로 봤는데 오히려 재미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건자재 그런 것도 있고요. 50만 원 언저리니까 잠깐 애매한데요. KCC는 제가 봤을 때 매출도 괜찮고요. 뭐 건자재 이런 거 뭐 워낙 있고 지금은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KCC 같은 경우가 저라면은 한번 이런 거 액면 분할 놀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액면 분할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또 액면 분할해서 그에 관련된 수혜주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위원님의 관심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KCC를 꼽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